새학기가 되면 대학가에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포교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텐데요. 이번 주 매거진 인터뷰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 상임대표이신 김태구 목사님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 줄여서 학복협으로 부르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1989년도 처음 세워졌고요. 네. 학원 캠퍼스죠.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들과 또 지역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섬기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 협의체, 연합기구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협의회에는 어떤 단체들이 속해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CCC라든지 IBF라든지 조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본 선교단체들과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선교단체들 한 14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캠퍼스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89년에 설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학복협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예, 학복협에서는 회원 단체들이 캠퍼스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또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연합 활동, 예를 들면은 오늘 나눌 주제인 이단들에 대한 공동 대처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어떻게 전도하고 양육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은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캠퍼스 선교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학복협의 모토가 물 근원을 맑게인데요. 네. 캠퍼스는 일종의 이 사회의 물 근원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캠퍼스를 졸업한 학생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곳에 이렇게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캠퍼스 선교가 실패한다든가 캠퍼스 선교가 약화되고 물 근원이 이제 없어지거나 혼탁해지면은 거기에서 흐르는 모든 하천과 강이 다 오염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캠퍼스 선교는 한국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살려내야 될 아주 복음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일까요? 그 캠퍼스 사역의 부흥기, 전성기가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 지금은 과거 20년, 30년 전 그런 모습과 비교한다면은 많이 위축돼 있고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와 같은 그런 부흥기는 아니지만 여러 단체 속에서 또 캠퍼스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학생들이 꾸준히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달라진 환경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변화와 대응들이 좀 이런 캠퍼스 사역에 좀 긍정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참 중요한 부분인데 대학가에서 이단들의 교묘한 미혹행위, 포교가 극성을 부려서 참 걱정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전통적인 이단뿐만 아니고 또 신천지라든지 또 JMS, 하나님의 교회, 또 속칭 구원파라고 하는데 IYF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기존 건강한 단체인 IVF와 이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런 교묘한 포교 행위가 특히 신학기 때는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등 참 여러 이단들이 신학기를 맞아서 청년들의 포교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단 단체들마다 어떤 고유한 포교 방식이 있을까요? 이단들마다 고유한 포교 방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약간 각 단체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드러나면 이단들의 특징은 금방 그것을 바꾸죠. 그리고
지금 이단들이 포교하는 방식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우리 건강한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전도를 했던 방식을 모방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이단들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학생들이 그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통 봐서 이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면은 거기에 잘 안 빠지겠죠. 네. 그런데 이단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고 새로 학교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두리번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좋은 선배로서 또 동료로서 다가가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단을 어떤 특정 포교 방식을 보고 분별한다.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문화나 봉사, 동아리 어떤 이런 활동들로 위장을 해서 학생들을 포교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위장 동아리 또는 뭐 취미 활동 모임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운동이나 축구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런 축구 모임 네. 이런 여러 가지 문화 활동 그 모임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발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YF, 이게 IVF랑 비슷하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는데 건강한 선교단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가끔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이 단체가 정말 건강한 선교단체인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전화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 좋겠는데, 네.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요?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아마 그걸 가지고 뭐 자녀들한테 조언을 하시겠죠. 네. 네, 그러나 대학생을 생활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학생이기 때문에, 네. 학생이 좀 더 문제의식 가지고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참 그런 게 대학교에 가면 일단은 다양하고 폭넓게 여러 활동들을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무조건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단들이 워낙 이제 극성을 부리고 또 매스컴에서도 신천지라든지 JMS로 인한 폐해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좀 꺼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탈종교화 시대를 거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단 때문에 그런 게 더 이제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예방이나 대처 방안이 있다면은 제일 좋은 것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건강한 선교단체를 먼저 알아보고 자기가 선택해서 활동하는 거.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발을 들여놨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기관들이 있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학부협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지역 학부에 전화를 주셔서 건강한 선교 단체를 소개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경로가 있네요. 네, 학생들 스스로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부협이라든가 이런 단체 먼저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요. 네. 그다음에 같은 이단이라도 각 캠퍼스마다 단체 이름을 다 달리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단의 모든 이름을 알고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에게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건강한 선교단체를 먼저 선택하는 거. 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 섬기시는 간사님들을 통해서 그 해당 캠퍼스에 있는 이단들의 정보를 아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놀랍네요. 같은 이단이라도 캠퍼스마다 이름을 달리한다. 이것까지는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못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일이 캠퍼스마다 어떤 이단들이 어떤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게 참 조사하고 하는 것도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 캠퍼스 내의 선교단체 네트워크는 물론이고요. 지역 교계의 연합, 이 공동 노력이 참 필요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 종교 같은 곳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라든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같은 곳에서 네. 이런 자료를 발간하고 또 항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의 학생들,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서 온갖 그 열정과 그런 것들을 다 쏟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한데 끝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일단 이단은 가짜잖아요. 네. 예, 그런데 가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진짜가 가짜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교단체 활동을 그 자체를 좀 주저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강한 선교단체를 찾아서 활동하면서 진짜를 잘 알아가는 것이 가짜를 분별하고 가짜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이 오픈이 됐는데 지금 네. 코로나가 지난 이 시점에 신천지는 오히려 신천지임을 드러내놓고 포교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대학생들이 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공통점이 아주 끈끈한 사랑의 관계성을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빠졌다 나중에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 신천지라는 거 알고도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깊은 사랑의 관계성에 굶주려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그 이단들이 주는 물론 가짜 사랑이죠. 네. 그것이 끄는 힘이 매우 큰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기존의 선교단체나 한국 교회가 더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 그들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원 복음화 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태구 목사님이었습니다.